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 면접은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면접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면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거의 80%는 토론 면접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핵심을 알면 토론 면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 면접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토론 면접 하면 대부분 토론은 싸움을 하는 거고 또 토론을 통해서 꼭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기업에서 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토론은 오히려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토론, 그리고 제가 TV 토론에서 보는 그런 토론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론의 개요를 볼 텐데요. 토론이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토론은 협의하는 과정, 협의를 한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기업의 환경이 워낙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제는 기업의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팀이라고 하더라도 팀장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한 사람보다 낫겠죠. 또 이런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이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활발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요,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상명하달식 문화가 기업 내에 뿌리 있게 박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토론 문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좋은 파생적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토론의 목적이자 토론 문화 확산의 중요한 역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협의라는 내용이 그래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요. 집단 토론식 면접은 실제 기업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조에 5명에서 6명 또는 8명의 지원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러한 토론하는 모습과 또 토론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게 토론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 토론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론과 토의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의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요. 협력적 사고의 의도입니다. 협력적 사고. 그래서 갈등이나 또는 분열이 아니고 협력적 사고의 의도고요. 토론은 명확히 대립된 주장이나 논쟁을 펼치는 게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토의는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은 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쪽에 대립되는 주장만이 존재하는 게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토의는 집단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면 토론은 보다 논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만 토론은 결론이 없이 서로의 주장만 펼치다가 끝나는 경우가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의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토의는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전문가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 수 있다면 토론은 토론자만 참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토론 면접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 유형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면접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역시 기업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그 입장을 확연하게 구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제가 주로 시사상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사의 이슈를 놓고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실 종료하고 면접관들은 누가 더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지 누가 토론에 적극적인지 열정적인지 또 그러면서도 누가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요 기업들이 사실 찬반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이 유형 1 찬반 토론보다는 좀 더 토의식 방식이 더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토론 유형은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어떤 이슈를 주어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비판이나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 과정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특히 어떤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기업에서 문제 해결형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를 줍니다. 해결해야 될 주제를.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채용 단계에서 중간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채용 담당자라면 이렇게 중간에 이탈하는 지원자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이탈자를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부분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론의 핵심은 얼마나 효과적인 아이디어 또 얼마나 현실에 근접한 아이디어를 내는가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이제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즉 문제 해결형 토론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론 면접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유형은 면접 응시자들끼리 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벌입니다. 벌이고 면접관이 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면접 방식인데요. 이 역시도 발언 내용과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주제가 문제 해결형에 가깝다기보다는 주제를 좀 다양하게 줍니다. 그래서 뭐 시사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직무에 관련된 주제도 나올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이때는 그래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발언 내용 또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또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의 발언과 발언 내용 또 아이디어 우수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유형 3 방식의 토론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형 3에서는 뭐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또 의사소통 능력, 직무 지식 등을 좀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3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토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프로세스는 토론을 접하지 않은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토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토론 프로세스를 알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프로세스 첫 번째를 보면요. 1단계는 대기실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대기실로 가게 되면 이제 조가 구성이 되고 첫 번째는 대기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 대기실에 입실에 순번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온 토론 자료를 리뷰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토론 자료를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기실에서 토론 면접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채용 진행자가 이제 부르겠죠. 부르면 조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구성된 조는 또 다시 이제 별도의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조가 만들어진 두 조가 실제 토론에 임하게 되겠죠. 자, 별도의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토론 주제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진행자가 토론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조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끼리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 면접에 참가할 우리 조원 간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토론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고 이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기업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제를 줬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P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추세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받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탐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게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삼성연구소에 경제연구소에 가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PT나 토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누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지, 누가 평소에 노력하는지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만으로 주제를 준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기실에서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단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보면 이제 찬성 반대로 팀은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조언의 의견을 통하여 찬성 반대를 구분을 하고, 또 반면에 진행자가 찬성 반대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는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 평소에 소신대로 나는 찬성을 하겠다, 반대를 하겠다 선택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찾아낼 수 있는 쪽에 지원자가 많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정해줍니다. 자, 당신은 찬성으로 가세요. 당신은 반대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토론 면접 전체의 큰 흐름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찬성조, 나는 반대조에 속해 있다면 찬성조끼리 팀원 간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의 결론을 논의하고 전체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 자, 우리는 찬성 쪽이니까 이런 식의 논점을 제시하겠다. 이런 쪽의 근거를 제시하겠다라든지 토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속팀 간의 이제 세부 의견을 고려를 하겠죠. 토론 접근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의견을 고려하고 이제 대기실에서 의견이 충분히 교류됐다면 이제 면접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실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옷매무새라든지 그리고 구두, 메모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요. 대기실에서 토론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입시를 하게 되고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토론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자, 충분히 인사에 대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면접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토론장에 앉게 됩니다. 앉게 되면 토론의 규칙이나 과정에 대해서 진행자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면접관께서 뭐 예를 들면 시간은 20분입니다. 또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는 뭐 3번 이상 가질 수 없다라든지 또는 사회를 볼 사람은 손을
들게 한다든지 이처럼 토론 규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장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3단계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죠.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주의할 부분은 모든 토론에 임하는 지원자들은 사실 본인이 메모할 메모지나 또는 메모할 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꼭 가지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메모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팀 간의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기조연설은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고, 다시 말하면 아주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왜 찬성하는지 또 왜 반대하는지 두세 개의 논리를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조연설에서 실제 토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손을 들고 반론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론을 하면, 상대방이 반론을 하면 우리도 대응 논리를 다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소속팀의 보충 의견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팀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내가 옆에서 보충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팀원 간의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이때 주의할 부분은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 이내에 토론을 끝나지 못하면 뭐 감점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제 대안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을 선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간을 지키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나오지 못하면 정말 찬성과 반대 전체가 토론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대안이 선택되고 대안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되면 토론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회자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자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원자는 저는 사회를 보고 싶은데 사회를 보는 게 토론에 참여하는 것보다 혹시 뭐 장점이 됩니까? 아니면 단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문의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논리가 충분하다면 저는 토론에 참여하는 게 좋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원자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도 아주 매끄럽게 사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굳이 사회를 보지 말고 토론에 적극을 참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자는요, 전체 시간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이 예를 들면 뭐 3분의 2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서로 팀 간에 대안을 창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뛰어난 사회자는 발언을 골고루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 토론 중에 발언을 하는 건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자가 발언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사회자가 이 부분을 지목해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별 발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너무 자주 발언을 해요. 그래서 팀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좋은 토론으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언을 자제시킨다든지, 자, 이렇게 개인의 발언 시간을 조절하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고, 또 중간에 요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토론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토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요약을 해주고 토론 방향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도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에서 막 벗어나요. 토론자들이 말꼬리 잡기라든지 또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하면서 전혀 주제와 상관없는 쪽으로 토론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자가 그 토론을 다시 제 위치로 끌고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토론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주제와 관련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같은 범위에서만 토론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자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짝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사회자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론 자세를 잠깐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뭐 목을 쑥 집어넣고 있는 거북목 자세라든지 또는 편안하게 의자의 뒤로 기댄 자세라든지 또는 책상에 팔꿈치를 개고 듣는 자세라든지 또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든지 또 다리를 흔든다든지 불안정한 다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항상 반듯한 자세로 또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모습은요, 보시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꼭 본인이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자세는 실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은 좀 더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주제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또 그 안에서 창의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상대방의 얘기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에 있어서는 의외로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또 수용하는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토론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경청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경청에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그래서 이 경청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4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눈 맞춤이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면접관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 반드시 필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를 해놓고 또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 이어서 본인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조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필요할 때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렇게 해주는 부분인데 다만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끄덕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저게 형식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경청의 4단계는요. 바로 수용입니다. 자, 수용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홍길동 씨께서는 땡땡 분야에 땡땡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수용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내가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토론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렇지만 상대방의 얘기가 훌륭하지만 당신의 얘기가 훌륭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다른 논리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훨씬 더 수용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4단계는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론 면접관의 질의가 있고 또 참가자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토론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왜 그런 논리를 제시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면 면접관에 퇴장 인사를 하게 되고,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퇴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퇴장을 해서 다시 대기하던 장소로 돌아가면 이제 인사 담당자가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토론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토론 평가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 평가의 핵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토론을 할 때 이 부분에 맞춰서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론의 핵심, 토론 평가 요소의 핵심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실제 모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토론에서 면접관들이 보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기업의 사례를 보면 토론 평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토론 평가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지적 능력은 논리력, 또 설득력, 개인의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가, 표현력,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설명하는가, 또 창의력, 본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토론 기술에 있어서는 적극성, 토의 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 또 협조성, 토의 시 주변 지원 자원은 원만히 진행이 되는가, 또 유머, 토의 분위기를 위태 있게 적절히 이끄는가, 자세는 청취, 타인의 발언 시 경청하고 있는가, 수용성, 타인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5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평가 내용이나 평가 형식은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말 토론에서 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토론에 임할 때 염두에 두고 토론을 준비해야 될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보고자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성입니다. 역시 논리성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제시했다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을 역시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타당한 근거란 통계화된 수치 또는 근거, 그렇죠? 명확한 근거, 또 타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사례, 또 어떤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례. 자, 이런 게 논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인데요. 적극성인데 발언 횟수입니다. 즉 얼마나 몇 번이나 토론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성의 점수를 얻으려면 예를 들면 20분에서 30분의 토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성에 대한 점수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3번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발언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1분에서 2분의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3번은 참여해야 적극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어도, 아무리 좋은 주장을 펼쳤어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의 참여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토론에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토론이 이루어지는 초기 시점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면 아마 훨씬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초두 효과 때문인데요. 면접관은 최초에 발언한 사람을 기억에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토론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논리성, 적극성에 이어서 세 번째는 바로 상호 협조성입니다. 이 상호 협조성은 앞에 토론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세심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또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지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아이디어에 나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청에 있어서 앞에서 4단계를 얘기했는데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지원자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상대편이.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지원자가 주장을 펼치니까 이쪽 편에 있는 지원자가 눈만 돌려도 될 텐데 몸까지 틀어서 그 지원자를 봐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낀 부분이 있는데 역시 경청, 상호협조성은 경청과 수용성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보고 상호협조성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문제 해결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답이 있다면 이 주제는 토론이라는 밥상에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토론이라는 밥상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찬반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창의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역시 표현력도 볼 수 있겠죠. 또 얼마나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또 얼마나 강약을 두면서 또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 표현력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론을 잘하려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토론에서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아왔는가도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토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점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토론의 말하기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토론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의 3요소인데요. 이 토론의 3요소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토론의 3요소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인격, 두 번째가 논리, 세 번째가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을 지켜보는 청중의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이 3가지를 토론의 요소로 제기했는데 첫 번째 인격은 뭐냐면 지금 말하는 따뜻함이나 신뢰, 또 수용성, 경청.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토론을 싸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 인격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얼마나 타당한 근거와 남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우리 청중의 정서도 중요하겠죠. 우리 지켜보는 면접관, 즉 청중이 어떤 신분이고 직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분야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전문 용어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세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의 3요소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토론의 말하기에 있어서 최강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화면을 보시면 사인포스트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포스트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앞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명확히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중요하겠죠. 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국가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장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인포스트, 그다음에 이 사인포스트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주장의 핵심을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효과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의 말하기에 있어서 최강 구조 유형 2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2는요, P, R, E, P 전략이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역시 내가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의 포인트는 이거다. 나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다.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역시 간단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하든지 나의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그래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주면 공감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P, R, E, P는 이렇게 4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말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이 4단 구조 PR, EP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요. 자, 사인포스트는 아까 잠깐 유형 1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앞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토론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 이게 유형 3 최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론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논리 구조를 각각 상황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의 다양한 어떤 논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점 요인도 있습니다. 토론을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점 요인은 첫째, 근거 없는 억지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 세 번째는 남이 우리 다른 지원자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남의 말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면 역시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안의 감정을 분리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점 요인이죠. 다섯 번째는 주제와 관련 없는 주장이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주고 또는 순서를 정해줬는데 이 순서를 어기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점 요인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참여 유형과 차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예를 들면 토론에 있어서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 참여자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 문화 확산이 어렵고 또 우리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업 직무에서는 이런 경우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이 친구가 적극적인지를 보는 거죠. 토론에 참여하는 분이. 그래서 의외로 싸움닭 형이 영업에서 간혹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너무 공격적이면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자, 현장형이 있는데요. 현장형이란 주로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 활동했던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제조나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 가봤던 경험, 또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영업이나 연구나 제조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소극형이 있는데요. 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어떤 분야에서도 놉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냉철형입니다. 이 냉철형은 어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차분한 말투로 얘기하는 부분은 기획이나 경영 관리, 이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석형이 있는데요. 이 분석형은 역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또 수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준다면 기획이나 인사나 마케팅이나 연구 분야에서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토론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주 토론 기회를 거치시고 실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토론자 또 합격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